아침 7시 반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회의 일정이 가득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이유는 어제 밤 1시에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출입증이 여전히 가방 속에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눈 아래는 검은 짙은 다크서클입니다. 나이는 32살인데 거울 속 얼굴은 50살처럼 보입니다. 주름살이 팔자 모양으로 깊게 파여 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니 이미 수천여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명 안내판이 여러 개 보입니다. 모두들 다 같은 표정으로 서 있고 누구도 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죽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입니다.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가득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강남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회사 로고가 건물 외벽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 모니터 위에 메신저 알림이 울립니다. 카톡 메시지가 계속 폭주합니다. 이미 건너뛰은 회의가 2개나 밀려 있습니다. 캘린더 일정표가 색깔로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시락을 싸지 못한 채로 출근했습니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1년에 2070시간을 일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수칙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거의 항상 톱3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행복지수 차트를 보면 한국은 밑에서 2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토록 일만 많고 행복하지 않은 일이 생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 답변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문화적 관성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경쟁입니다. 학교 성적표가 경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경쟁의 문화는 평생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은 경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 그리고 승진과 이직까지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각 단계마다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올라갑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대학 입시 실패는 인생 낙오자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각한 수준의 소득 불평등입니다. 빈부격차가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선진국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월급날이 되어도 통장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주택 대출금과 자녀 교육비에 모두 사라집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20대, 30대는 집을 꿈꾸지 못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계속 일해야 합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일의 보상은 시간에 비해 증가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결과의 불일치가 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기업의 폐쇄적인 직장 문화입니다. 조직부를 보면 수직 구조가 명확합니다. 한국의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수직적 위계 질서가 매우 강합니다. 직급에 따라 말투도 달라져야 합니다. 후배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선배 앞에서는 약해야 합니다. 이중인격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퇴근 후에도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핸드폰은 항상 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회사 문화입니다. 거기 불참하면 눈치가 보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직장 관계를 신경 써야 합니다. 술잔을 건넬 때도 예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곧 내 생존을 의미합니다. 인사평가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휴식에 대한 깊은 죄책감입니다. 쉬려고 누우면 죄책감이 엄습합니다. 휴일에 쉬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남들은 자기 개발을 하는데 나만 쉬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바쁜 사람들의 일상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말도 학원과 강좌 그리고 독서로 가득합니다. 자유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진정한 휴식을 취해본 지가 정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5번째 이유는 결코 끝나지 않는 가족 책임입니다. 부양가족 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세대의 삶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게는 가장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실패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회사를 잃으면 가족도 잃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의료 진단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행복은 이렇게 조용히 우리 곁에서 사라집니다. 느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낮 시간에는 우리는 모두 직장에 있습니다. 회사 건물이
우리의 또 다른 집입니다. 밤 시간에는 우리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술과 카페인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개인의 진정한 시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50분도 안 됩니다. 휴식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사치입니다. 취리 같은 도시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료들도 정확히 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으니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단 무의식이 문제를 은폐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것이 정상은 절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경고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유럽 국기들이 떠오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오후 5시면 퇴근합니다. 스위스 노동자들의 일상입니다. 주말에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조차 끕니다. 그들은 정말로 휴식을 진정하게 취합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핀란드와 덴마크가 최상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일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성취감도 중요합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휴식을 정당한 인간의 권리로 봐야 합니다. 헌법에도 이런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과학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조직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평적 조직으로의 전환입니다.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협업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미덕이 아니라 비효율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생산성 연구가 이를 보여줍니다. 정책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합니다.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상향도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잡쓰리잡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값 안정화가 절실합니다. 청년들이 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심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이 문화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50년 넘게 쌓인 관행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행복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순위가 내려갑니다.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매일 2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정신건강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는 의료 시스템의 한계도 마주합니다. 정신과 예약도 몇 달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탈출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의 신호들이 보입니다. 젊은 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결정에서부터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